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 세모미입니다. 백룸에는 숨겨진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존 난이도라는 것이죠. 백룸 레벨 0과 1은 생존 난이도 1, 레벨 2는 생존 난이도 2, 더 허브는 생존 난이도 0. 이런 식으로 이곳에서의 생존 난이도를 숫자로 표시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것이 숫자로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숫자로 표시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도가 높은 곳들은 단어들을 사용해서 지칭하고 있죠.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곳 중에서 가장 높은 위험도를 나타내는 곳인데요. 과연 어떤 곳인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3의 이름은 일렉트리컬 스테이션. 레벨 3는 레벨 0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길고 어두운 구불구불한 복도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작은 방이 존재하며 이 방들의 안쪽에서는 시끄러운 기계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이곳의 복도들은 매우 비좁고 밀폐된 공간처럼 보이며 곳곳의 천장은 매우 낮아 평균적인 키를 가진 사람도 허리를 숙이거나 기어가거나 옆으로 걸어가야지만 지나갈 수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복도에 낀 채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벽에는 먼지가 쌓인 갈색 벽돌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구리로 된 파이프나 기계 부품으로 덮여 있습니다. 회색 타일의 바닥은 벽보다 더 심하게 먼지가 쌓여 있으며 천장은 전체가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벨 3의 공간의 크기는 백룸 중에서도 굉장히 넓은 편에 속하는데요. 약 3억 5천만 평방마일입니다. 9억 649만 5,838제곱킬로미터인데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약 9,000개 정도 들어갈 크기입니다. 레벨 0은 약 200억 제곱킬로미터로 지구가 약 4개 정도 들어갈 크기였는데 비교적 아담한 사이즈인 것 같네요. 이렇게 방대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한 크기의 공간 덕분에 이곳에서 다른 생존자나 단체들을 만날 일 혹은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도움을 줄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레벨 0과 레벨 3는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의 크기와 배치가 비슷하며 두 곳의 복도는 길고 구불구불한 점도 동일하죠. 하지만 각 레벨들은 명확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레벨 3의 방들에 있는 녹슨 철창입니다. 이 차이점 하나만으로 레벨 0과 레벨 3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화면에서 나오는 레벨 3의 사진들은 에미주에서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이 철창은 2012년 에미주에서 초기 탐색에 발견한 것이며 이후 자세한 연구를 진행했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 철창을 열 수 없고 주변의 벽을 파괴할 수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실험을 위해 자물쇠를 따는 펜치, 화염 방사기, 산업용 폭발물 등을 사용했지만 모든 실험은 철창의 흠집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레벨 3는 아직도 탐색하지 못한 곳이 존재하고 그 말은 레벨 3의 완벽한 지도는 현재까지도 제작 불가합니다. 또한 에미지 탐사 대원들은 이 철창이 많은 방일수록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극도의 공포감과 불안함을 느끼게 한다 했고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보고 중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철창 너머로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봤다고 했지만 단순한 환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레벨 3의 벽에는 수많은 파이프가 있는데
이는 레벨 2와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레벨 2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수의 파이프가 있습니다. 레벨 3의 파이프에서도 소음이 들리는데 이는 레벨 2에서 크롤러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과 달리 끈적이는 검은색 액체가 파이프 내부를 흘러가면서 나는 소음입니다. 다만 이 액체는 매우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에게 매우 치명적인 연기를 내뿜는데요. 이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면 신경계에 손상을 입히고 피부에 직접 접촉이 되면 2에서 3도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검은색 액체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했지만 이해할 수는 없는 결과만 나왔고 현재까지는 이 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으며 활용 방법이 있을지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레벨 3의 복도에는 부자연스럽게 있는 전기실도 발견되는데 이 전기실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대부분 매우 어둡고 안에 발전기 달랑 한 개만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곳에서는 차단기, 컴퓨터, 전선, 보안 카메라 모니터, 형광등과 같은 전기를 필요로 하는 전자제품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레벨 3는 매우 위험한 자리이지만 그와 상반되게 물자 공급의 요충지인데요. 그 이유는 이곳은 아몬드물과 캔디, 리퀴드 페인, 파이어 솔트, 로얄 레션스, 스퀴트건, 병에 든 번개와 같은 백룸 내에서 굉장히 유용한 물품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위 언급된 물품들 이외에도 백룸에서 구할 수 없는 칼, 라이터, 볼트 절단기, 손전 등 무기와 같은 물품들도 이곳에서 구할 수 있죠. 특히 레벨 3에서는 오브젝트 21, 와이파이의 세기가 가장 센 곳이기도 합니다. 세무미님, 그 와이파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와이파이예요? 네, 맞습니다. 백룸에서 누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와이파이가 존재하며 레벨 3와 같이 세기가 강력한 곳도 있고 신호가 약해 끊겨버리는 레벨도 있습니다. 다만 이 와이파이로는 폐쇄적인 근거리 통신망을 사용하는 인트라넷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아몬드물, 캔디, 리퀴드 페인과 같은 백룸 내에 있는 오브젝트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3의 내부는 수많은 기계들로 인해서 온도가 다른 곳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하지만 18도에서 33도 정도로 사람에게는 큰 영향이 없는 온도입니다. 하지만 특정 부분에서는 약 57도까지 온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어떤 곳은 습하고 무거운 공기가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 진입을 하게 되면 호흡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레벨 3를 오랫동안 탐험하기는 힘듭니다. 레벨 3에 존재하는 기계들은 여러 이유들로 보았을 때 위험한 축에 속하는데요. 이곳에 존재하는 모든 기계들은 전기의 공급 없이도 자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이 기계에서 부품을 떼어내어 사용할 수도 있고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전기의 공급이 없이도 자율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무한에 가까운 전력을 공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기계들은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데 전원을 끌 수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어려우며 자연적으로 타거나 폭발을 하기도 하는데 그 파괴력은 사람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고 합니다. 다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 쉽게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레벨 3는 매우 위험한 엔티티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엔티티를 한 번이라도 마주치지 않고 탐험하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엔티티 8, 하운드, 엔티티 9, 페이슬링, 엔티티 15, 레치, 엔티티 4,
데스모스, 엔티티 10, 스킨스틸러, 엔티티 6, 덜러즈, 엔티티 3, 스마일러, 엔티티 5, 클럼프, 엔티티 11, 버스터스, 엔티티 19, 디지즈. 굉장히 많은 엔티티가 존재하죠. 근데 레벨 2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벨 2에서 소개된 엔티티들과 많이 겹치는데요. 엔티티들의 서식지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먹잇감을 찾으며 어슬렁거리고 있죠. 그리고 크롤러가 이곳에서 자라는 것이 발견되었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엔티티 19, 디지즈는 더욱 쉽게 퍼질 수 있는데, 레벨 3를 탐험할 때에는 항상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합니다. 위 엔티티들은 생존자들과 에미지 요원들을 다치게 하거나 죽였는데요. 위 개체들은 작은 규모의 생존자 그룹을 찾아 그들을 공격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미즈의 감마 거점을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거점은 매우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한 덕에 피해는 적거나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이곳에는 에미즈의 감마 거점, BNTG의 1차 저장시설, 마스크메이든, UEC 등 다양한 생존자 그룹이 존재합니다. 레벨 3는 굉장히 다양한 입구가 존재하는데, 레벨 2에서 존재하는 문들 중 열린 문을 통해서 올 수 있고, 레벨 4, 5에 존재하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다시 레벨 3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레벨 10에 존재하는 벙커로 들어가게 되면 간혹 레벨 3로 이동하게 되고, 레벨 3와 비슷한 곳인 레벨 11이 있는데, 이곳에서 간혹 레벨 3로 순간 이동될 수 있습니다. 레벨 13에서 발견되는 녹슨 파이프를 만지게 되어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소개된 내용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가장 확실하고 널리 알려진 것들만 소개해드립니다. 나가는 방법은 간혹 발견되는 엘리베이터를 통해 레벨 4, 5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무로 된 문을 발견한다면 레벨 31로 이동할 수 있고, 전기실에 있는 자동차의 앞좌석에 앉으면 의식을 잃을 수 있는데, 그리고 난 후 다시 정신을 차린다면 레벨 69로 이동하게 되죠. 오늘 소개해드린 레벨 3, 일렉트리컬 스테이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란 말이 생각나는 곳인데요. 과연 여러분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이곳을 탐험하며 생존에 필요한 물품들과 좋은 물품을 얻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최대한 빨리 벗어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무미입니다. 지금까지 레벨 0에서 3의 백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0에서 3까지는 레벨이 올라갈수록 생존 난이도가 올라가고 엔티티들의 개체수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걸 아셔야 됩니다. 백룸의 레벨이 올라간다고 해서 생존 레벨이 점점 어려워지고 엔티티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레벨이 오늘 소개해드릴 레벨 4 어벤던드 오피스입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레벨 4의 이름은 어벤던드 오피스. 이곳은 백룸 내에서 아몬드 워터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레벨입니다. 아몬드 워터에 대해서는 잠시 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벨 4는 최근 연구와 탐색이 다시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정보의 양이 적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후 연구와 탐색이 종료되어 레벨 4의 정보가 최신화된다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레벨 4는 가구가 거의 없는 버려진 사무실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창문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은 검은색의 창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은색 창문이 아닌 것은 엔티티 2, 더 윈도우즈의 함정으로 간주해 어떻게든 피해야 합니다. 레벨 4는 엔티티를 마주할 확률이 낮은 곳인 만큼 엔티티의 개체수도 적은데요. 엔티티 8 하운드와 엔티티 6 덜러즈,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엔티티 2 더 윈도우즈가 유일하게 발견된 엔티티입니다. 엔티티 3 스마일러를 목격했다는 소문도 있지만 증거는 없기 때문에 위 세 가지 개체만이 확실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레벨 4는 생존 난이도도 낮고 안전하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4 내부 곳곳에 있는 물 냉각기, 자판기, 분수 등에서 아몬드 워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레벨 4는 다른 생존자들을 만나고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구하기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다음 레벨로 이동하기 전 아몬드 워터를 포함해 물품들을 비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몬드 워터는 레벨 5와 6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세무미님, 물이면 물이지 아몬드 워터는 뭐예요? 아몬드 워터는 백룸에서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가장 주된 오브젝트입니다. 이 아몬드 워터는 백룸의 다양한 레벨에서 구할 수 있는 오브젝트입니다. 물이기 때문에 수분 보충도 할 수 있고 약간의 영양분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아몬드 워터의 맛을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달달한 아몬드 맛 혹은 바닐라 향이 나는 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렵게 아몬드 워터를 구했는데요. 별로 맛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백룸에서 맛이 중요한 건 아니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아몬드 워터는 다양한 병에 담긴 채로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투명한 물병부터 철제 수통, 와인병, 심지어 우유곽에도 담겨 있고 이 병들에는 라벨이나 상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몬드 워터는 다른 물품과 교환을 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몇몇 엔티티를 퇴치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몇 가지 병들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병에 담긴 물들은 전부 아몬드 워터일까요? 절대로 아니겠죠. 백룸에는 정말 다양한 액체들이 있으며 대부분의 액체는 마시거나 만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마셔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절대 마시지 말고 아몬드 워터를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아몬드 워터는 희미하긴 하지만 바닐라와 장미 냄새가 납니다. 이것으로 아몬드 워터임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약간의 단맛이 나는데 이러한 특성을 띠지 않고 투명하지 않는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레벨 4와 같이 분수나 파이프에서 아몬드 워터가 흘러나오는데 반드시 식별을 한 후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아몬드 워터를 챙겨야 하는 이유로 충분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 몇몇의 병을 치료하거나 일부 엔티티의 행동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엔티티 15 레치의 변이를 막을 수 있음, 엔티티 19 디지즈의 치료, 엔티티 59 스플랫에게 당한 사람을 구할 수 있지만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음, 엔티티 18 더 비스트 오브 레벨 5와의 접촉 방지. 이 외에도 엔티티 4 데스모스와 엔티티 7 제리를 포함한
몇몇 엔티티를 길들이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미님, 레벨 4 영상인데 왜 아몬드 워터만 설명해줘요?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아몬드 워터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 장소는 바로 레벨 4이기 때문이죠. 이곳 이외에도 대부분 얻을 수 있지만 레벨 10, 11, 18, 28, 29에서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만 레벨 4에 비해서는 아니죠. 레벨 6.1에서 거래를 통해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레벨 4로 돌아와서 이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먼저 에미지의 오메가 거점이 존재합니다. 오메가 거점은 에미지의 두 번째 주요 거점이고 이곳은 에미지 그룹 인원의 절반 정도가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레벨 5와 6의 입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그만큼 방어선이 굉장히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농업을 숭배하는 종교 집단도 존재한다고 하는데 약 10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이 집단은 백룸 내에 존재하는 집단 중 가장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레벨 0과 1에서 채취한 이끼를 기르고 굉장히 적대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입니다. 레벨 4는 비교적 쉽게 출입을 할 수 있는데요. 레벨 3에서도 언급했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나 레벨 2에서 잠기지 않는 문을 통해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283의 구덩이로 떨어지면 레벨 4의 천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출구는 사무실에서 흔히 보이는 계단이나 엘리베이터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레벨 3 혹은 레벨 5나 6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출구가 그렇듯이 한번 시야에서 놓친다면 출구는 사라집니다. 오늘 이렇게 레벨 4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곳은 탐색과 연구가 다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탐색과 연구가 완료된다면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 세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 세무미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백룸. 우리나라에서 백룸이 단편 영화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백룸이라는 곳이 한 곳의 특정한 공간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백룸은 어느 한 공간을 명칭하는 것이 아닌 수많은 백룸이 존재하며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는 프론트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노클립을 하게 된다면 백룸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고 어떠한 것 하나도 예측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추후에 백룸의 개념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벌써 6번째 백룸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레벨 5의 이름은 테러 호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6번째 백룸입니다. 이곳의 외관은 지금까지의 레벨들과는 다르게 호텔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객실과 복도로 인해 구조가 복잡하고 무한에 가까운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현대의 호텔이 아닌 약 1930년대의 호텔의 모습을 하고 있고 가구들은 1920년대에 제조된 것과 유사합니다. 레벨 5 내부에는 20세기의 장식과 가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특히 메인홀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방치된 것처럼 벽과 바닥에는 약간의 먼지와 흙이 쌓여 있는데 과하게 먼지가 쌓인 부분은
몇 분 후에 완벽히 치워집니다. 레벨 5는 자체적으로 청소가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레벨과는 다르게 이렇게 깨끗한 모습이 오히려 이질적이게 느껴지고 오히려 더 불안함을 증폭시키게 된다고 합니다. 홀에 있는 턴테이블에서는 잔잔한 재즈가 나오는데 이는 곳곳에 있는 빈티지 스타일의 스피커를 통해서 레벨 5 어디에서든 들립니다. 선곡과 노래의 전원은 랜덤하게 발생되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는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레벨 5에서는 기이한 환각, 환청 현상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벽 너머로 사람들이 대화하는 듯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쳐다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또 등 뒤에서 불규칙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혼자 있을 때 누군가 어깨를 두드린다던가 벽에 걸려있는 그림들에게서 시선이 느껴지는 등 다소 공포스럽고 기괴한 현상들을 겪는다고 합니다. 레벨 5는 크게 3개의 구역으로 나뉩니다. 메인홀, 비벌리룸, 보일러실. 먼저 메인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홀은 레벨 5의 주된 공간이기도 하며 가장 쉽게 많이 발견되는 공간입니다. 붉은색 마호가니와 골드 색상의 화려한 벽지로 되어 있고 몇몇 사람들은 벽에서 얼굴이 튀어나와서 뚫어지게 쳐다봤다 라는 말들을 했지만 사실 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 바닥은 짙은 호두나무 혹은 흰색의 대리석, 이국적인 느낌의 붉은색과 금색의 카펫 등 다양합니다. 책상과 캐비넷, 고풍스러운 느낌의 소파 등과 앞서 말한 장식품들로 매우 멋스럽게 꾸며져 있습니다. 앤틱한 느낌의 촛대는 홀의 벽을 꾸미는 장식 중 하나인데요. 대부분 양초로 꽂혀 있지만 몇몇은 전기 램프로 되어 있는데 이 전기 램프에서는 레벨 0에서 들렸던 소음과 같은 소음이 발생합니다. 메인홀에서 볼 수 있는 방들은 대부분 비워져 있는데 일부는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완벽하게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문에는 금색의 장식으로 방 번호가 붙어 있지만 이 방 번호는 무작위로 붙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문들 대부분은 잠겨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열리기도 합니다. 레벨 5는 현대식 엘리베이터부터 오래된 엘리베이터까지 다양한 엘리베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들은 1층부터 382층까지의 버튼이 있습니다. 1층부터 12층까지는 레벨 5의 다른 구역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13층 이상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사망하거나 실종했기 때문에 13층부터 위로는 무엇이 존재하는지 어떤 곳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영원한 연회장이라고 불리는 비벌리룸은 레벨 5의 주요 허브입니다. 공간 자체도 매우 넓을 뿐 아니라 사방으로 많은 문들이 존재합니다. 이곳의 문의 개수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누군가의 말에 따르면 벽, 바닥, 천장 사방으로 수백 개의 문이 있다고 증언했다 합니다. 중앙에 커다란 샹들리에와 작은 테이블만이 이곳에 존재하는 유일한 가구입니다. 작은 테이블에는 다양한 종류의 음료와 아직 끝나지 않은 마작 게임이 발견되는데 이 마작을 끝내려고 시도는 했지만 전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끝내려고 시도했던 사람들 모두 정체 모를 기분이 들면서 마작을 더 이상 진행하기 꺼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처음에 허브라고 불렀는데 레벨 5의 주요 구역인 메인홀과 보일러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입구에는 비벌리 룸이라고 적힌 은색의 카드가 붙여 있습니다.
마지막 주요 구역인 보일러실은 레벨 5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내부에는 오래된 기계들이 많기 때문에 어수선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오래된 기계들이 있으며 커다란 산업용 배관들이 있어서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매우 비좁으며 밀실 공포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배관들에는 아몬드 워터가 흐르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물의 압력으로 인해 파이프에서 물이 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온도는 매우 높으며 기계가 작동하며 발생한 증기가 이곳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계들은 보일러 기계이지만 몇몇의 기계에는 윤곽로가 있습니다. 수많은 기계들이 쉴 틈 없이 작동하며 발생되는 소음과 파이프에서 새는 물소리로 인해서 이곳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런 시끄러운 소음들 사이로 누군가가 희미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있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무언가에 의해서 유지 보수가 되는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로비라고 불리는 네 번째 지역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곳을 다녀온 자들은 알면 안 된다 라는 말만 반복하며 이곳에 대한 증언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곳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몇 주의 시간이 흐르고 로비에 대한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고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로비를 다녀왔지만 이곳에 대한 기억을 잃어 모르는 것일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미주에서 이 지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레벨 5에는 그렇게 다양한 엔티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설명해드렸던 엔티티사 데스모스의 둥지 하이브가 존재하고 엔티티사 데스모스만의 서식지라고 해도 무방하죠. 레벨 5에 존재하는 방들 중 데스모스가 우글거리는 방들이 존재하며 암컷과 수컷 모두 레벨 5에서 마주할 수 있습니다. 수컷보다 암컷이 굉장히 위험한데 다행히도 암컷은 하이브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암컷이 밖으로 돌아다닐 확률은 매우 희박하죠. 데스모스의 개체 수가 많은 것이지 다른 개체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닌데요. 엔티티 8 하운드, 엔티티 45 위들린, 엔티티 10 스킨스틸러, 엔티티 16 앵기스르저, 엔티티 130 그로울러, 엔티티 24 데스렛, 엔티티 89 엔즈 등 다양한 엔티티들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홀에서 간혹 방황하는 엔티티 26 사만다를 볼 수 있지만 엔티티 26 사만다에게 접근하려면 좋은 품질의 고기를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이곳에는 에미즈의 전초기지인 하우스키핑이 존재합니다. 하우스키핑은 엔티티로부터 생존자들을 보호하고 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며 특히 보일러실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레벨 5가 호텔의 모습을 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부분도 보여지는데요. 스위트홈이라는 곳은 말 그대로 생존자들에게 안전한 거처와 음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메인홀에 위치해 있으며 표지판을 따라간다면 쉽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려는 생존자들에게 매우 친절하기 때문에 이용이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스위트홈은 레벨 11에서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레벨 5로 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벨 4에서 오래된 계단을 찾으십시오. 레벨 3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십시오. 레벨 19에서 부서진 문을 찾으면 레벨 5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레벨 126의 침식 상태에서 생존, 레벨 54의 일부 잠기지 않는 문을 통해서, 레벨 10에 존재하는 집을 통해서, 레벨 82의
입구에 있는 문, 레벨 92의 몇몇의 문은 레벨 5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벤트 도중 아파트를 나가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벨 4.2의 특정한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이 많은 만큼 나가는 방법 또한 많은데요. 계단을 통해서 왔을 경우 다시 계단으로 내려가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을 경우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되돌아가기, 보일러실 깊숙이 들어가면 레벨 6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두운 나무로 된 문을 열면 레벨 9로 갈 수 있습니다. 수풍경의 벽, 바닥 또는 천장에서 열려있는 문을 찾으면 레벨 63으로 이동합니다. 메인홀에 있는 금속으로 된 문으로 들어가면 레벨 98로 이동합니다. 깜빡이는 불빛이 지나고 나면 나무 문이 보일 텐데 이 문을 열면 레벨 27로 이동합니다. 보일러실에 에어록 같은 문으로 들어가면 레벨 78로 이동합니다. 비벌리 룸에서 간혹 보이는 커다란 나무 문을 통해 레벨 84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에미즈가 확보한 호텔의 호실은 레벨 171로 연결됩니다. 여태까지 소개해드린 레벨들 중에서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 세모미입니다. 백룸에는 생존 난이도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부터 각 레벨을 설명할 때 생존 난이도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백룸이 생존 난이도가 측정된 것이 아닙니다. 숫자로 표기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위험한 곳부터 아직 측정이 되지 않은 미지의 레벨도 존재하죠. 오늘 소개해드릴 곳의 생존 난이도는 아직 측정되지 않은 곳입니다. 레벨 6의 이름은 라이트아웃, 번역하면 암전. 이름 그대로 이곳에는 빛이란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어둠입니다. 그로 인해서 레벨 6의 정확한 구조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나오는 손으로 그린 지도가 이곳을 탐험했던 누군가가 자신의 기억을 더듬으며 그린 것이죠. 현재 이 지도를 그린 사람은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아니 세무미님, 그럼 후레쉬나 그런 거 가지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백룸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의 공간이고 우리의 상식,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절대로 빛이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기도 하며 후레쉬를 포함해 불빛을 내는 모든 물건들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온전히 자신의 감각에 의지한 채 탐색을 진행해야 하며 벽과 바닥은 매끄럽고 차가운 무언가로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와 유사한 물질로 추정하고 있고 끝이 없는 좁은 복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만 현재 밝혀졌습니다. 레벨 6은 완전한 암흑일 뿐만 아니라 마치 방음 부스에 들어온 것과 같이 섬뜩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방음 부스에 들어가 본 분들이라면 이 조용함이 얼마나 숨막히는지 잘 알 것입니다. 마치 찜질방에 있는 불가마에 들어간 것 같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과 유사합니다. 레벨 6을 탐험하게 된다면 완전한 어둠, 완전한 침묵,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모르는 고립감 등으로 인해서 우리를 좌절과 공포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레벨 6에서 몇 분 이상을 보낸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 말고도 알 수 없는 기운으로 편집증, 공포,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중에 몇몇 사람들은 누군가 쭈그리고 앉는 소리, 숨쉬는 소리, 속삭임 등을 들었다고 했지만 극도의 불안함과 긴장감, 공포감으로 인한 환청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레벨 6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볼 수 없다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레벨 6은 현재까지 정확히 어떠한 엔티티가 서식하는지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룸에서 가장 위험한 레벨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6에 발을 들였던 사람들 중 대다수가 이곳을 빠져나오진 못했고 사망하였는지, 실종된 것인지,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존재한다는 소문만 있는 전초기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방이라는 곳이 있다 하는데요. 레벨 6의 어딘가에 존재하며 이곳에는 단 한 명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는 바로 이곳의 전등 스위치를 발견했다고 주장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과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스위치를 켜달라고 계속 부탁해서라는데요. 혹시라도 이곳을 발견한다면 스위치를 켜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또 레벨 6의 완전한 어둠에 완벽히 적응했다고 하는 약 4명의 생존자 그룹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어둠에 적응했기 때문에 빛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이 4명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포함하여 자신들이 듣는 모든 소리를 완벽하게 따라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그룹은 가능한 피해야 하는데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우리에게 너무 위협적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레벨 6은 레벨 5의 보일러실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현재까지 다른 입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레벨 6의 입구는 한 곳뿐일 거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레벨 6으로 이동할지 모른다는 뜻이 되겠죠. 출구는 레벨 6의 깊은 곳까지 충분히 이동한다면 레벨 7로 이어지는 계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계단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계단과 가까워질수록 희미한 파도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림길이 나왔을 때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레벨 7로 향하는 곳이 차단될 수 있고 레벨 5로 돌아가는 입구 또한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성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레벨 6 입구에서 발견한 메모에 대한 내용인데요. 며칠 전에 레벨 6의 입구에서 누군가가 서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글쎄, 서두르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발을 절뚝거리고 왼쪽 눈은 사라졌고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다친 다리는 끔찍하게 부러져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다는 게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혼잣말은 나를 불안하고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나를 땅에 고정시키고 나를 발톱으로 핥히기 전에 그것에서 벗어나라고 나에게 비명을 질렀어. 나는 그것이 인간의 손가락처럼 느껴졌어. 내가 듣기에는 그것이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어. 나는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자, 이걸 보는 당신들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어두운 방에 있습니다. 당신은 볼 수 없습니다.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곳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조차
모릅니다. 5시간 동안 거기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끔 근처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처럼 약간의 소음이 들립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모르는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조금 있으면 먹히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그 안에 있는 5시간 동안 무언가가 당신에게 부딪힌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람이라고 해도 모를 텐데 당신은 그저 살아남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은 그 어둠 속에서 당신이 무슨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모른 채 모든 것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레벨 6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 세몸이었습니다.